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너지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물질이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에는 물질도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물질을 만든 에너지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 에너지에는 자연 상태로 네 가지의 에너지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원래는 이 네 가지 에너지도 역시 최초에는 통합된 상태로 있었을 거라고 과학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빅뱅설에 의하면 대폭발이 일어난 초기에는 4대 힘이 통일된 상태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4대 힘은 최초에는 하나였지만 분리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에너지도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쩌면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거나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떤 상태로 존재했을까요? 암흑 물질이 위치 에너지라면 공간 에너지인데, 암흑 에너지는 시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는 그야말로 시간도 공간도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공간이 없고 대폭발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에서 스파크를 일으킨 것은 전자기 에너지가 음극과 양극으로 분리된 것처럼 음양으로 나뉜 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극, 즉 무극의 상태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태가 있었을 거라고 가설할 수 있습니다. 무극이란 말은 양극, 음극을 말하는 그 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상태, 즉 태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는 3차원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2차원 이전에 1차원 한 점으로 존재했다는 가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 에너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영도가 있는 것처럼 무한 가능성 상태의 절대 영도 상태와 비슷한 0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0점은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가능성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는 절대 0점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초점이나 절대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존재한다 하여 자존자 혹은 독립적으로 단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해서 독자라든지 또 절대 독자 상태로 머물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고독자가 누구도 이 우주에 없는 상대자가 없는 절대 고독자는 절대 진짜 진공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 고독자는 절대 진공자 상태로 바뀌고 절대 초점이 그 시작점이 어떤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에서 먼저 무한 가능성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시 무극, 즉 태극의 상태로 바뀌고 이어서 음양의 상태로 바뀌고 그럼으로써 드디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것과 거의 동시에 빅뱅이 일어나서 모든 에너지가 통일된 전 에너지, 프리에너지라는 전 에너지 상태의 통일 에너지가 하나의 통일 에너지가 4대 에너지로 분리되기 시작했고 맨 먼저 첫 번째 구름의 상태인 가장 가벼운 원자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수소 두 개가 합쳐서 헬륨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우주에는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감으로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또 블랙홀이나 또 큰 행성을 통해서 그 내부에서 철과 같은 금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주 물리학자들의 공통된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로 바뀐 것도 있지만 원자로 바뀌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바로 그것인데, 암흑 에너지는 시간을 만들고 암흑 물질은 공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잔존해서 TV를 틀면 영상에 보면 아주 작은 점으로 옛날 TV를 본 브라운관에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우주 상태가 되기까지 배경 복사 에너지라는 것으로 138억 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배경 복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연구사들은 그 증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날의 우주 상태가 되기까지 138억 년이 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뱅, 그러니까 대폭발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의 이 역사를, 우주 역사를 역으로 돌리면 에너지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무한 반복되는 확장과 축소라는 상태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언젠가 이 우주는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가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 계속 이 우주가 서로 멀어지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고갈되고 나면 중력 에너지만 남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는 진공 상태에 가깝게 되다가 도로 우주의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로 바뀔 물질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에너지조차 식어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한 점으로 도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상상하기 힘든 상태인데, 어쨌든 결국 시간과 공간마저도 붕괴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어느 한 시점으로 가면 다시 붕괴되어 초점을 맨 처음 시작했던 초점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에는 빅뱅 이전의 태초의 무시무시한 진공의 원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진짜 아무것도 없는 원시 상태가 되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보면 어떤 열 중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열역학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고온, 고압, 고에너지는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 결국은 저온, 저압, 저에너지로 안정돼 간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차가운 극저온의 무압, 무에너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절대 유와 절대 무가 어느 순간에는 교차되는 순간도 존재하게 됩니다. 점점점 없어지다 보면 유가 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력은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문제조차 빨아들여서 다시금 폭발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빛과 전파로 바뀐 그런 에너지 상태로 광자와 전자가 전 우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광자나 전자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자는 끝없이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일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남는 것은 서로 밀어내는 암흑물질과 또 그 반대 상태인 반중력 에너지가 이 공간을 밀어내므로써 공간의 붕괴를 막고 있지만, 이 암흑물질은 이 중력과
반중력이 합쳐서 서로 팽팽한 줄당기를 하면서 공간 에너지를 통해서 공간을 만든다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가 고갈되면 이 암흑 물질조차도 역할을 다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간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로 퍼져나간 전파와 광자들도 더 이상 갈라질 수 없을 만큼 극한 엷은 상태가 되면 결국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온 우주는 절대 암흑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 절대 무는 차가운 암흑 에너지가 되어서 한 점에 모이게 되면 다시 시간이 없는 무시무시한 한 점의 진공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움직임도 진동도 일어날 에너지가 없고 아침이 없는 고요한 밤이 영원히 계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를 잃은 절대 정신은 정신과 물질이 통일된 절대자의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흑 에너지는 시간을 형성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이 없으면 정신도 물질도 결국은 하나로 모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절대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약속했던 4대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4대 에너지는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전자기 에너지, 중력 이렇게 4대 에너지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4대 에너지를 축소했는데 이 에너지조차도 원래는 하나로 통일된 상태로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라즈마 상태고 또 플라즈마 상태는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심지어 양자와 중성자가 붕괴되거나 분리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질량은 물질은 에너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원래 원자가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우라늄 같은 원자가 플루토늄 이런 원자가 납으로 바뀐다든지 다른 안정된 원자로 바뀌면서 그 질량의 차이로 인하여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아인슈타인 박사는 E는 mc 제곱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전자기 에너지는 전자의 흐름이 우리가 원자에 있던 전자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른 전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의 원리인데 이 전자가 원자를 벗어나면서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빛이 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자라는 우리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에서 나오는 빛이나 열과 결국은 전자기 에너지에서 나오는 빛과 열은 같은 것인 겁니다.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이 뭔지를 그냥 위치 에너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중력 물질이 있다, 반물질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는 빛 에너지가 있고 또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에는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대표적으로 에너지가 있고 또 열 에너지는 열역학 법칙으로 해서 엔트로피 법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고압 상태는 항상 저압 상태로 평준화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중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이 서로 공전을 할 때 지구가 일방적으로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와 태양의 무게의 중심점을 중심하고 서로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인데 회전을 통해서 오히려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팽팽하게 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같은 궤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다른 에너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밀어내는 중력의 반중력에 또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간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면 물질은 원자 상태로만 존재할까요? 원자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도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에너지는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물질이면서 동시에 물질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취하라면 에너지는 물질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속성인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그러면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서 묻는 것은 이 빛은 분명히 물질이지만 그 물질 상태인 동시에 또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성이냐 파동성이냐 이렇게 물으면 빛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파동성으로 어떨 때는 입자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봐서 에너지도 물론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특성은 질량과 부피, 그러니까 부피라는 것은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입니다. 부피와 운동 에너지로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물질이 아닌 상태의 에너지도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파는 그럼 뭘까요? 빛은 양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전파는 물질적인 입자성보다는 오히려 파동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설과 파동설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저는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자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파동성이 일어나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러나 현실로서는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광자는 빛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전자라는 작은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조차도 이것이 입자인지 전파 파장인지 그조차 아직까지 양자역학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자는 또한 광자로 바뀝니다. 전자가 원자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광자로 바뀌는데 그럴 때 이 전자는 광자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전기와 자기 합쳐서 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빛은 파장의 폭에 따라서 적외선과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또 알파, 베타선으로 분리가 됩니다. 파장의 폭에 따라, 파장의 길이에 따라 그렇게 분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과학이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첨가하자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더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